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어플리케이션 박람회 2014 앱쇼 코리아가 지난 12월 12일 하계울역에 위치한 세텍 전시관에서 그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게임, 금융, 문화, 쇼핑 등 각 분야에서 앱 산업을 선도하는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동안 온라인에 한정되어 있던 앱 정보를 오프라인에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뜨거운 관심 속에서 첫날에만 5,000명이 몰리며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하며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서 앱쇼 코리아는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앱쇼에 와서 자동차를 운전해 보니 정말 재미있었어요. 스마트 드라이빙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키비어는 운전자보다 더 차를 잘 아는 앱 카르플러스를 선보였습니다. 예, 차량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요. 안전운전하고 경제운전과 관련된 운전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들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일반 운전자들한테 실시간으로 가이드해주는 앱을 개발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IoT 기술은 최근의 트렌드답게 참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화재 경보기와 스마트 전구를 결합한 그룹랩스의 라이프 벌브도 그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화재 경보 알람과 LED 전구의 밝기 조절이 가능한 이 제품은 비상시에는 내장된 배터리로 구동되도록 해 안정성까지 확보했습니다. 어픽스는 스마트 샤워 모듈 노버스를 전시했는데요. 샤워기의 IT를 접목해 가정의 연료 소비량을 줄여주는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어비팩토리는 사물 인터넷 기술과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융합된 송신기 어비콘을 선보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비팩토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제작한 어비콘이 있는데요. 어비콘은 이제 아이비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비콘 제품이 어비콘을 이용해서 실내 내비게이션을 구축하게 됩니다. 실내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보통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도슨트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건물 자체에서 뭐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 지진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현재 위치 기반으로 해서 탈출로까지 손쉽게 나갈 수 있도록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하는 게 저희들만의 기술입니다. 카이노스 데이즈는 비콘보이와 비콘보이 스캐너를 전시했는데요. 아이디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보안성이 탁월한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유즈 브레인넷은 세계 최초의 FPS 건 컨트롤러인 레일건을 선보였는데요. 반지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모셔닝에 이어 또 한 번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로 벤처기업의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세계 최초로 건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은 처음 써보는 세계 최초의 제품이기 때문에 좀 신기해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보였으며 이게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도 말해주는 고객들도 계셨습니다. 네. 토이스미스는 스마트폰으로 무선 조종이 가능한 신개념 엔터테인먼트 RC 스마트 RC 해머로 참관객을 맞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IoT 기술이 적용된 이 제품은 유용성과 확장성이 뛰어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희 스마트 RC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RC 안에 있는 마이크로 컴퓨터와 카메라가 있고요. 그 카메라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마이크로 컴퓨터를 통해서 영상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통신을 통해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까지도 조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갖고 계신 인터넷 공유기에다가 차량을 연결을 시켜 놓으면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속을 해서 차량의 영상을 보고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즉 한마디로 집안을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이동형 홈 CCTV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제품입니다. AR 드론으로 유명한 페로사의 제품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놀링 스파이더와 점핑 스모 등의 미니 드론과
식물 센서기 플라워 파워, 블루투스 헤드폰 지크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드론 제품군들은 아기자기한 디자인과 손쉬운 조작법으로 남녀노소에게 사랑받았는데요. 그중 특히 점핑 스모는 아이들에게 무척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고 왔던 제품들은 사실은 그 뻔한 목적으로 지금 일단 개발이었지만 향후 이제 3년, 5년이 지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더 그 유용하게 우리 그 인류의 그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까에 대한 그런 기대들, 그런 예측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 이따가 드론 사줘야 돼. 아빠 이따가 드론 사줘야 돼. 가장 다양한 종류의 무인 항공기를 선보인 헬셀 역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앱쇼 코리아에서 국내 최초로 인스파이어 1 런칭 행사까지 진행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참관객들은 그동안 낯설었던 헬리캠을 접해보며 탁월한 화질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무인 항공기가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앱쇼에 참가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근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드론 제품을 앱 어플리케이션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DJI사 제품을 중심으로 앱쇼에 참가하게 됐고요. 짧게 저희 회사는 2006년도 설립돼서 현재 취미용품, 특히 하늘을 날아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장 큰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유명한 업체라고 합니다. 행사장 곳곳에서 신출귀몰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단단히 한몫한 제품, 바로 바이로봇의 드론 파이터인데요. 이지, 스마트, 펀, 세 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제작된 이 드론은 작고 귀여운 디자인과 또 손쉬운 조작법 덕분에 많은 참관객이 현장에서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디바이스 체험존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프로덕트 제품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오프라인 행사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드론 판매 업체인데 하드웨어적으로는 강세이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많은 개발자분들과 회사분들과 만나게 돼서 만남의 장소, 코워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뜻깊었던 자리였습니다. 올해 앱쇼 코리아에서는 국내 주요 5대 금융사들도 참석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였는데요. 방문객들은 편리성과 재미를 더한 금융사들의 다양한 앱을 통해 지갑 없는 세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오는 이동은행부터 고객의 말을 따라하는 말하는 적금까지 앱쇼 코리아에서 금융사들이 선보인 애플리케이션은 고객의 편리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재미를 더해 다양한 연령층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채로운 이벤트로 이목을 끈 기업은행은 고객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기업은행의 스마트 브랜치를 선보였는데요. 영업 창구의 기능을 태블릿 PC에 집약시켜서 금융 서비스를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편리함이 돋보였습니다.
구글 플레이 부스에서도 다채로운 볼거리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구글 플레이 선정 2014 베스트 앱과 게임들을 태블릿을 통해 마음껏 플레이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카드보드를 통해 손쉽게 가상현실을 경험해 볼 수도 있었는데요. 시선을 따라 보고 있는 화면이 움직이자 참관객들은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인디게임들 역시 다양하게 전시가 되었습니다. 네, 4가지 킬이라는 게임은 여러 라인에서 쳐들어오는 좀비들에 대항하는 몬스터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디펜스 게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앱쇼 코리아에 와서 여러 시민분들의 플레이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피드백을 받았고 또 저희가 개선해야 할 점들이나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고 해서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처럼 참관객들은 현장에서 직접 플레이하며 피드백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긱스 엔터테인먼트, 엘 리처, 인니 스튜디오, 아우러, 과르네리 스튜디오, 1506호, 버프 스튜디오, 자밥 스튜디오, 투어드, 구르몽 소프트 등 많은 인디게임 업체들이 참석해 현장을 빛내주었습니다. 증강현실이라는 개념이 접목된 앱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미리 디자인된 그림이나 사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화면에서 현실의 이미지와 3차원 가상 이미지가 겹쳐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영상뿐 아니라 3D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어 내년 디지털 교과서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커스 AR은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증강현실 컨텐츠를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뭐 교육, 그다음에 광고, 이제 프로모션, 그다음에 관광, 그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다양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컨텐츠로 제작도 하는 업체입니다. 상상의 날개를 달아준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서머너즈 엔터테인먼트의 서비스도 참관객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증강현실 기반 스케치북을 통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놀라움을 선사했는데요. 색칠한 그대로 3D 캐릭터가 나타나 자신만의 증강현실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평범했던 색칠 공부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고요. 증강현실이라는 게 현실 세계랑 가상 세계를 섞어서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존의 증강현실은 마커, QR코드와 비슷한 마커를 갖다 인식을 하는 기술이었는데요. 저희는 그거와 다르게 마커 리스 기반을 채용을 해서 마커가 없더라도 증강현실을 볼 수 있도록 체험을 하는 겁니다. 병원 찾기 필수 상비 앱 굿닥은 독특한 마케팅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의사 가운과 청진기, 건강보험증까지 앱의 컨셉을 잘 풀어낸 소품들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있을 앱 업데이트 소식을 확장 개원 컨셉으로 풀어내는 등 볼거리와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냈습니다. 저희 굿닥이 조금 더 이렇게 큰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너무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로우소프트는 세계 최초의 푸드트럭 정보 제공 앱 투카로 참가했는데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딱 필요한 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푸드트럭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어플 푸카는 한국푸드트럭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푸드트럭 운영 환경과 푸드트럭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 환경에 대해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푸드트럭 어플 푸카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드트럭에 대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현재 베타 서비스로 미흡하지만 앞으로는 푸드트럭에 대한 모든 정보는 저희 어플리케이션 푸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전용 메신저 폰앤어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 P&G 미디어에서 개발한 사생활 보호의 폰앤허시는 스마트폰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청이나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생활 보호 앱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음성이나 문자를 보낼 때 사용자의 단말기에서 암호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통신 네트워크를 타고 전달된 후에 받는 사람의 단말기에서 암호화를 다시 풀어서 복호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단말기 상에서 이루어진 통화 혹은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은 단말기 상의 기록이 남지 않으면 물론 통신사나 저희 본사의 서버에도 대화 내용이나 기록 등이 전혀 보관되지 않는 안전한 앱입니다. 모바일 앱을 개발한 뒤에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개발자분들을 위해 크리터시즘은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주기도 했습니다. I'm very happy to be here at the first annual Korea App Show with our local partner Solulink. For those of you who are not aware about what Criticism does, we are the leader in mobile application service delivery. We help organizations monitor the performance and the health of their business revenue critical applications delivered via over the mobile device and mobile service. 앱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세미나 역시 많은 분들이 찾았습니다. 세미나는 1시간씩 총 10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첫날은 스마트 프로덕트와 사물 인터넷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배종필 SK텔레콤 팀장은 초소형 스마트 빔 등 최근 스마트 제품들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취약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의 진화와 더불어 중요해지는 분야가 바로 보안 분야일 텐데요. 안랩의 김기영 실장은 모바일 보안을 주제로 사이버 공격이 어떻게 고도화되고 있는지를 비롯해 이를 막기 위한 보안 기술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 센서가 있고 블루투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작은 거 안에 사물 인터넷 분야에 있어 정평이 나 있는 김영욱 마이크로소프트 부장은 사물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주었는데요. 이미 현실이 되어 있는 IoT의 다양한 사례들은 참관객들에게 큰 재미를 주었습니다.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서비스도 합니다. 구글 플레이 민경환 총괄은 구글 플레이에서의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요.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앱이 130만 개에 달하는 만큼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겠죠. 전 세계 10억 명이 이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 구글 플레이의 상위권에 노출되기 위해 어떻게 앱을 개발해야 하고 홍보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엔젤투자협회 고영하 회장은 창조 경제와 창업을 주제로 창업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업가 정신을 설파했고,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분야 세계 1위를 이어가고 있는 글로벌 회사 눔에서 한국과 아시아 시장을 전담하고 있는 이혜민 대표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스타트업 성공 가이드를 제안했습니다.
그 외에도 K큐브 벤처스 김기준 이사와 플래텀의 조상래 대표, 소셜 컴퓨팅 연구소의 한상기 소장이 연사로 나서 3일간 총 1000여 명이 다녀갈 만큼 세미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경제TV에서 이런 앱쇼 코리아 박람회를 만들어 주신 것은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에게는 큰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곳에서 소비자도 만나고 투자자도 만나면서 많은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해봤지만 이 앱쇼 코리아만큼 정말 이 시대에 딱 걸맞는 행사는 이게 가장 적합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어플리케이션만 핸드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물 인터넷도 섞여 있고 그다음에 증강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좋은 연사님들을 불러와서 이제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스마트폰 앱만 생각을 했지만은 확장성이 뭐 대단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던. 서울에서 박람회에 참가하는 게 처음인데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업체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기술을 보고 신기해하시고 좋아하셔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박람회에 참가한 걸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뭐 아이서부터 진짜 기업 뭐 차장님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따로 마케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곳에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앱 개발이 되고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신규 서비스나 그다음에 최신 기술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일반인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더 홍보에도 좋고 그다음에 일반 분들한테도 많이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유익했었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앱쇼에 나와서 저희가 경험한 거는 많은 학생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투자자분들이나 특히 방송 프레스 관계자들도 많으셔서 뭐 명함도 많이 받고 이런 것도 좋았지만 특히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게 무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앱에 대해서도 많은 걸 제안도 역으로 저희한테 해주신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점에서 꼭 참가하면 좋을 만한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박람회들이 많이 있다면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을 알리고 그리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술을 갖다가 뽐낼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더 많은 시너지와 경제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멋진 앱이라던가 서비스들이 많아서 되게 자극이 많이 됐고요. 저도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내년에는 제가 만든 앱으로 이곳에 와서 전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